지금부터 20km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초 교육계약 수학 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김정은이 태영호에게 직접 준 지시, 그리고 북한 난수 암호의 비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태영호 TV를 통해서 이 몇 편에 나누어서 제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했던 2015년 5월 북한의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과 함께 런던에서 보냈던 61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김정철의 영국 방문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김정은은 자기 형을 영국에 보내면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015년 3월, 제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사무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는 제 동료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는 제가 잘 있는지, 아내는 앓지 않는지, 애들은 어떠니 하면서 안부를 묻더니 갑자기 영국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안했는지 아리숭한 말을 합니다. 태동호, 우리가 일하던 평양 외무성 생각나지? 그때 외무성 김일성 광장 4층, 바로 그 4층 부서에서 일하던 여성 부원 생각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누구? 하고 물어보니까 그가 아니 좀 잘 생각해봐, 중요한 일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퍼즐을 맞추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평양 외무성 4층에는 여러 부서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망명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참사도 4층에서 일했고, 또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였던 류현우도 4층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무실 방들은 다 그 앞에 있는 교육위원회, 농업성 청사를 향하고 있었고, 김일성 광장 쪽 4층에는 당위원회와 간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에 있는 제 동료가 김일성 광장 쪽 4층 부서에서 일하는 여성 부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곧 당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 부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에게 누군지 알겠어. 그런데 왜? 하니까 그 동료가 하는 말이, 그 여성 부원의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부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그 순간 긴장해졌습니다. 왜냐면요, 그 여성 부원의 아버지가 바로 3층 서기실, 즉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김정은의 집무실에서의 집사인 백순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니스 로드먼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 옆에서 계속 시정일관 보좌하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백순원이고, 또 이 김정철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바로 김정철 옆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백순행입니다. 그래서 백순행이 나에게 무슨 부탁이 있어서 전해온다면 이것은 김정은의 지시를 의미한다 라는 건 북한의 외교관들에게는 상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순행이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막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약간 마음을 진정하고 동료에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니 제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태동호, 이메일 보냈으니 잘 읽어보라. 그런데 거기에 첨부 파일에 암호가 붙었을 것이다. 그 암호는 태동무의 이름과 동무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보는 문건을 생각하면서 열어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니 정말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첨부된 워드 파일 문건에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암호를 풀어야 했습니다. 무슨 암호일까요? 제가 동료가 저한테 한 그 아리숭한 말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태동무의 이름과 동무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보는 문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은 알겠는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보는 문건은 이게 여권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영문 이름 철자와 제 여권 번호를 결합해서 입력했더니 드디어 짜장 하고 첨부된 문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내용이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열어봤으면 회신을 빨리 할 것. 회신할 때는 문건 열어보았음이라고 간단히 적고 그 문건을 닫을 때는 동무의 영문 이름 철자와 보내는 날짜로 암호를 조합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문건을 읽어보았음 하고 제 이름과 또 그 보내는 날짜를 암호로 해서 첨부 파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5분도 안 돼서 평양에서 또 다른 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날 몇 차례 메일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매번 암호를 새로 해독하고 새로 조합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명 암호 조합 해독 단기 강습인 셈인데요. 제가 일단 이 강습에서 통과되니 바로 여러분이 보았던 그 김정은의 집사 백순행이 직접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암호를 조합하겠는가를 매우 알기 힘들게 아리숭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는 대사, 뒤에는 저를 이용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봐서 앞에는 대사를 이용하고 뒤에는 저를 이용하는 암호 조합을 만들라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암호 해독 또 조합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시작과 중간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제 이름의 제 여권번호, 두 번째 암호는 제 영문 이름과 보내는 날짜 결합이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앞에는 대사를 뒤에는 저를 이용하라 뭐 이런 식이니까 제가 혹시 앞에는 대사의 이름 현학봉 영문자를 넣고 날짜를 넣고 그 다음 내 이름 영문자 태용호 이렇게 유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문서에 이름 암호를 달아서 평양으로 보냈더니 즉시 해답이 왔습니다. 맞았음. 이렇게 해서 제가 결국은 평양과 저 사이에 직접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 조합은 그 이후부터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날짜에 요일, 지어 메일을 발송하기 전 시간, 분까지 순서에 맞춰서 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의 집무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와 직접 메일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밀하고 복잡한 암호 해독 과정을 걸쳐서 김정은이 저에게 보내온 첫 번째 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공식 지시가 도착했습니다.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5월 20일과 21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에릭 클랩턴 공연이 열린다. 가장 좋은 좌석으로 6장의 티켓을 예매하되 주황 쪽으로 4자리, 측면으로 2자리를 구입하라. 그리고 연이어 수령의 신변안전과 관련되는 특별 사항이다. 대사는 물론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누가 오길래 이렇게 대사에게도 보고하지 말라니. 순간 저희 머리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러 영국에 올 사람은 오직 단 한 명, 김정은의 형 김정철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에 미쳐있다는 것은 북한 외교관들은 그때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김정은이 이런 중요한 지시를 평양 외무성 본부를 통해서 보내지 않고 직접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김정은이 자기 형 김정철이 영국에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러 간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북한 외무성 간부들에게도 알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북한에선 알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극비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식 정보 체계를 만일 이용하게 되면 김정철이가 런던에 간다는 것이 북한 외무성의 과장, 국장, 부상, 일부상, 상의 모든 결제를 걸쳐서
암호화돼야 되고 또 그 암호를 직접 푸는 말단의 변신원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정철이 영국에 간다는 이 사실이 보안이 유지되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 평양과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암호 전문을 교신할까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수도 본부와 현지 대사관 사이에 국가 암호 정보 체계를 이용합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도 본부 평양과 다 모르스 부호에 기초한 암호 정보를 서로 교신합니다. 북한에서는 평양과 대사관 사이의 정보를 해독하는 업무를 변신이라고 하고 그 담당한 직원을 변신원이라고 하는데요. 큰 대사관들에는 전문 암호를 해독하고 조합하는 전문 변신원 티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처럼 규모가 작은 대사관에는 전문 변신인이 없고 대사부인이 그 암호를 풉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 대사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아내가 그때 암호를 해독하는 변신원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제 둘째가 갓 태어난 상태여서 아기가 옆에서 울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암호를 풀 때는 제 아내는 변신실에 들어가서 풀고 저는 대신 애를 봐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미국, 영국 등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암호 전문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암호 전문을 절대 해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북한의 독특한 암호 조합과 관련됩니다. 이런 방식은 남한에 있는 간첩들에게 북한이 암호 지령을 줄 때도 쓰입니다. 암호 전문을 해독하다면 난수책과 그 난수를 또다시 해독하는 소설책이 있어야 하는데요. 난수책은 매년 월 단위로 교체됩니다. 또 난수 해독 소설책은 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주 단위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일반적인 정보기관들이 쓰고 있는 그런 암호학적인 방법으로서는 북한의 암호를 해독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 난수책과 난수해독 소설책은 본부와 또 만일 남한에 있는 스파이 사이에 그 어떤 정보를 교환한다면 본부 담당자와 스파이만이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5년 8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북한 간첩이 바로 제가 쓴 책 이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난수풀이책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간첩에게는 이미 북한에서 받은 난수풀이책, 난수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쳐서 북한 간첩은 교보문가에 가서 바로 이 3층 서기실의 암호 이 2콘을 삽니다. 그 다음 한 콘은 본인이 가지고 한 콘은 중국에 있는 북한 스파이를 통해서 우판으로 평양에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난수 암호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난수 암호를 받는 방식은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난수 방송으로 직접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인스템 각이한 방법으로 난수 암호 그 숫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난수 풀이책을 넣고 한번 그 난수 암호를 해독합니다. 해독해서 일정한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은 난수 풀이에서 여기서 끝나는데 북한은 한 번 더 조합합니다. 이것을 북한 영어로 한 번 더 뒤집는다고 합니다. 이하면요, 한국 할 때 한자를 한국에 있는 스파이에게 북한이 보낸다가 라고 할 때는 난수풀이 책에 기초해서 숫자를 조합합니다.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책을 해독하면 이런 숫자가 납니다. 1551. 그러면 그 숫자를 놓고 바로 이 태영호의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보는데 1551이라는 이 숫자는 15페이지, 바로 이 15페이지 51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마지막 1은 첫 번째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글자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서 한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첫 번째는 한자, 두 번째
그때는 국자 하면 또 여기서 어느 소설의 어느 한 글씨나 글자 줄에 나오는 국자를 또 찾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이런 방식은 풀 수 없다. 왜? 그러면 이 난수풀이 소설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방도는 없다. 뭐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조합된 숫자로 의하면 8월 18일 오후 6시 서울역 1번 플랫폼에서 이렇게 아이보리 중절모를 쓴 중년이 남자한테서 가방을 넘겨받으라. 그 안에 8월 16일 진행된 대통령실 국무회의 문건이 있을 것이니 그 문건을 스캔해서 암호를 걸어서 메일로 평양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문건은 소각 폐기하라. 뭐 이런 지시를 바로 이렇게 난수 암호를 해서 보내면 스파이가 서울역 1번 플랫폼에 가서 아이보리 중정물을 쓴 사람한테서 가방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 외교 역사에서 북한이 이 암호 해독의 결정적인 키인 난수책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영화 모가디슈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가디슈 영화에서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실제 맞습니다.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직원의 직무가 그때 당시 소말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전수였습니다. 무전수가 사망할 당시 북한 외교관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울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에 일단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난수책이 든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나 나간 데 대한 슬픔보다도 평양에 돌아가면 더 큰 처벌을 받겠다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한으로 또 돌아간 이후에 원래는 다 지방 추모감이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죽은 사건이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화 모가디슈가 나온 이후에 그때 당시 현장에서 소말리아 주재 한국 대사로 일하셨던 강신성 대사님과 제가 함께 채널A 이만갑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강신성 대사에게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대사님, 그때 북한이 난수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그때 대사관에 있던 안규부 요원이 그 난수책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강신성 대사는 딱 잡아댑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강신성 대사하고 통화했는데 소말리아에서 사라졌던 북한 암호 난수책 가방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 추측은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정은으로 맡은 첫 번째 지시, 에릭 클랩턴의 티켓을 구입하라는 이 지시는 제가 어떻게 집행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이미 쓴 책 3층 서기실 암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쓸 때 지금 이 책은 542페이지인데 실제 원고는 거의 150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책이 너무 두꺼우면 독자들이 무거워서 이거 잘 읽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500페이지 조금 넘게 줄이자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줄인 심플리파이드 된 책이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태영호 TV에서는 3층 서기실의 암호, 원래 원본에 있는 내용들까지 더 이어서 연재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북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아래 주소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성함까지 사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속 보내오는 자율 구독료가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율 구독료에 기초해서 제가 더 재미있는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